안녕하십니까. 이번 상세설계 페스티벌 발표를 맡게 된 8조의 홍라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의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해석 방법 및 조건, 해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찰 및 보완점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인 인일 모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일 모터는 휠의 구동 모터,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을 통합하여 부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일 모터의 시장의 규모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일 모터 역시 상용화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휠에 여러 시스템들을 부착함에 따라 부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열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일 모터의 한정적 부피 내 효율적인 열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일 모터의 냉각 방식에는 크게 공냉, 순냉, 유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냉 방식은 기존 차량 냉각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하우징과 접촉된 스테이터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감싸는 워터 재킷만으로는 냉각부와 열 발생부 사이 열장이 높아 냉각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레임을 관통하는 높은 열 전도도에 발을 박아 넣어 내부의 코일, 스테이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의 워터 재킷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발을 사용한 워터쿨링의 냉각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재료를 변경하며 질량 대비 냉각 효율 비교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일 모터 모델링, 메싱, 해석 세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모델링한 인일 모터의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속 인일 모터 및 바의 규격에 맞게 모델링하였습니다. 이때 바가 실제로는 막대 형태의 축대칭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박혀 있지만 메쉬의 수렴성을 올리기 위해 프레임을 뚫는 환영 구조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워터 재킷에는 인렛, 아웃렛이 존재하지만 주행 중 워터 재킷 내에 일정량의 물이 계속 순환하기에 저희는 인렛과 아웃렛이 없다고 가정한 후 모델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터 축에 수징하는 평면 기준 시메트리를 이용하여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 절반만 모델링하였습니다. 메쉬에서는 수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지오메트리의 모든 모서리에 맞게 선을 연장하여 격자 구조로 분할한 후 넘버 오브 디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30만 개 가량의 메쉬가 짜졌으며 최대 스크니스는 0.8 정도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석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에서 참고하여 각 물성치 및 부피당 발열량을 설정해 주었으며 T가 무한으로 갈 때 덕트 내 일정 수량이 지속적으로 순환하기에 스테디 스테이트 및 덕트의 인렛, 아웃렛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에어의 레이놀즈 수 계산 결과 임계 레이놀즈 수보다 높았지만 털뷸런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라미나 플로우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순행에서 물의 온도 범위는 조사 결과 20도에서 80도 사이였으며 그중 최대값인 80도로 고정하여 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너로터 모터이기에 무빙호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레퍼런스에 맞게 각 속도를 1250rpm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인일 모터의 코일과 마그네스 타격 허용 온도는 120도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카퍼바와 알루미늄 바 냉각 방식을 사용한 후 수렴했을 때의 온도 컨투어의 모습입니다. 아래 컴퓨터한 온도 값은 발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며 냉각 타격 지점인 바로 코일의 온도 최대값입니다. 냉각하지 않은 기존 이너로터의 경우 156.93도까지 올라갔지만 카퍼, 알루미늄 바는 각각 84.04도, 84.54도로 냉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량 대비 냉각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각 케이스별 모터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냉각 성능의 지표는 냉각이 없는 기존 이너 로터의 코일 Tmax 마이너스 냉각 방식이 적용된 코일 Tmax로 잡았습니다. 카퍼바와 알루미늄 바를 비교했을 때는 카퍼바가 냉각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터 질량 대비 냉각 성능을 비교 시 알루미늄 바의 냉각 효율이 카퍼바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냉각 성능은 열 전도도가 더 높은 카퍼바가 근소하게 더 좋으나 질량 대비 성능은 알루미늄 바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찰 부분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열 전도도가 높은 바를 통하여 기존 순행 방식의 한계였던
코일 타겟 냉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퍼바와 알루미늄바 냉각 성능을 비교해보며 보통 열전도 소재로 자주 사용하는 카퍼 외에도 무게의 이점이 있는 알루미늄 또한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꼈던 보완점입니다. 모터와 모터 냉각부의 경우 실제와 지오메트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바는 막대 모양이지만 저희는 환영 구조 모양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와 유사한 모델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워터젯 킷의 경우 인렛, 아웃렛이 있고 물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에어의 유동은 충류보다는 난류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 환경과 유사한 난류 모델 해석 기법을 사용하면 더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와 덕트를 추가하며 모터의 성능은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이후 부피, 질량, 모터 성능 변화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8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